자, 지금까지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그 설계하는 우리가 이 개념, 설계하는 전략, 뭐 여러 가지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다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를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C 언어는 이제 함수들의 세트다, 즉 함수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함수들로 여러 개의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함수는 함수 헤더와 그 함수의 바디, 몸체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의 헤더에는 그 함수가 작업을 마치면은 결과로서 반환해야 할 데이터의 결과의 유형, 타입이죠. 그거를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소괄호를 통해서 매개 변수들의 리스트를 적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 중괄호를 시작을 시키면서 이제 함수의 바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코딩 블럭이 반드시 데이터, 앞부분에 데이터가 선언돼야 되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이제 코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C를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즉 코딩을 할 때 그 데이터라는 거,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C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이 데이터 처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변수라는, 즉 variable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혹은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재료하고 또 도구, 그 다음에 그 재료와 도구를 보관할 보관함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식재료와 그것들을 보관할 그릇이 필요해요. 그 재료 그릇이 없으면 그 재료들이 뭐 여러 군데 널려 있게 되면 찾기도 어렵고, 뭐 이제 또 이걸 다 조금 쓰고 남으면 다시 또 딴 데다 놔두면 또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어떤 재료를 그때그때 보관해두는, 중간에 사용하고 남은 걸 보관하든지 원래부터 보관하든지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자나 책상과 같은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망치, 톱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나무 등을 놓아둘 선반하고 또 망치 등 도구를 보관할 도구함 등이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그 어떤 프로그램, 즉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이제 코딩해서 만들어놓은 문서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그 기계로 변환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와 이를 보관할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필요한 프로그램 조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할 저장소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면 변수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프로 코딩에서 여러분들이 뭐 정수형 데이터든 실수형 데이터든 문자형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걸 갖고 조작을 하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어디에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변수라고 C 프로그램에서는 얘기하는데, C 언어에서는, 근데 모든 언어에서 다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변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 공간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항상 이름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변수를 한번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정의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제 생성되면서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든지 최종적으로 저장하든지, 실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잠시 저장했다 또 갖다 쓰고, 그리고 또
갖고 조작하다가 또 저장했다 또 갖다 쓰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저장하기도 해요. 그런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주메모리 상의 공간입니다. 메인 메모리 상의 어떤 위치에 이제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주메모리 상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서 변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이 값 저 값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조작을 하다 보면 5였던 값이 7로도 바뀌고 7이었던 값이 -5로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값이 자꾸 변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작을 하다가 중간중간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중간 결과를 저장하기도 하고 최종 결과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할 데이터들을 저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코딩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임시로 저장하고 또 빼쓰고 저장하고 빼쓰는 그러한 저장 공간을 임시 저장 공간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일상생활의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값이 저장될 수 있는 컨테이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베리어블이라는 속에는 어떤 데이터가 그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복도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개인 그 박스들이 있죠. 사물함들이 그것도 일종의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책을 넣었다가 또 갖다 뺐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강의 노트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가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죠. 그러나 이거는 고정되어서 바뀌질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엔 항상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저장 공간마다. 여기다 이제 자기 거라는 표시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싸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수가 이제 결국은 주메모리 상의 어떤 저장할 공간인데 그 주메모리 상의 공간이고 그 공간은 주소로서 이제 우리가 읽고 씁니다.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잘. 그러나 C는 그거를 주소를 가지고 읽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메모리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4대 하드웨어 요소가 있었죠. 첫째가 CPU였고 두 번째가 메인 메모리,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입출력 장치, 이제 이게 3대 장치고 4대 장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대용량 저장 기억 장치까지 들어가죠. 저장 장치.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싹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올라와 있고 어디에 탑재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탑재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메인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즉, 그 특정 공간, 특정 크기를 가진 공간의 그 1차원적인 그 리스트예요. 1차원적인 리스트로 쫙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 그 요소 하나하나마다 주소가 매핑이 돼요. 여기가 0번지, 1번지, 2번지 하면서 주소가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주메모리의 크기에다가 하나씩 붙이게 되는데 그 크기 단위가 뭐냐면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여러분들 알죠? 8비트, 한 비트. 기억장치의 최하 단위가 비트입니다. 1비트. 1비트는 0 아니면 1을 저장할 수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저장합니다. 그런 게 8비트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바이트라고 그래요. 1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1바이트마다 주소를 하나씩 지정합니다. 그래서 100바이트가 있다면 주소는 0번지부터 99번지까지 가게 되겠죠. 컴퓨터상의 모든 정보는, 모든 주소는 0번지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자세히 확실히 알아두세요. 0번지, 1번지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0번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개의 그 메모리, 이제 이런 거 하나로 우리가 메모리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메모리 셀이 있다 그러면 이 셀당 0부터 99번지라는 주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6비트 컴퓨터다 이러면은 한 번에 16비트를 읽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6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2바이트를 읽고 쓸 수 있죠. 32비트 컴퓨터면
4바이트가 되겠죠. 4바이트를 한꺼번에 읽고 쓸 수 있고 64비트 컴퓨터면 8바이트를 한 번에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는 주 메모리에 생성돼서 잡히게 되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 메모리에 생성된 특정 공간에 붙여 부여한 이름을 우리가 변수라고 그런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경우, 이제 이 변수의 주소를 알아야 될 경우, 주소는 우리 몰라요. 그 변수가 어디에 이름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는데 마음대로라고 자유롭게 이름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 100%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런 변수의 주소를 이제 그건 우리는 이름만 할 뿐이지 X면 X, Y면 Y, 뭐 ABC면 ABC 이렇게 이름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주소는 얼마인지 몇 번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있고 여기 1236번지에 92라는 데가 90이라는 값이 저장된 이 변수를 스코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럼 여러분이 스코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주소는 1236번지죠. 근데 스코어가 1236번지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스코어만 가지고 변수를 읽고 쓰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하면은 92하고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록 스코어가 변수인데 변수가 저장할 공간, 저장 공간인데 그 이름 자체는 변수 값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코어라는 걸 나타내요. 스코어는 92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코어 변수가 도대체 몇 번지에 저장, 몇 번지냐? 그 주소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C는 요거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요 옆에서 본, 오른쪽에서 본 스코어는 변수의 이름이고, 그럼 이 스코어라는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그 변수 이름 앞에 and 자를 붙이면 그 변수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 스코어는 92예요. 스코어는 92가 되지만 and 스코어 하면은 스코어 변수의 주소, 즉 92가 저장된 곳의 주소 하면은 이거는 1236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1244번지에 문자 A를 저장했어요. 문자 A를 저장했는데 그 이름은 그레이드라고 붙여놓자. 그럼 그레이드는 문자 A를 의미합니다. 즉 그릇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 그릇이에요. 그릇의 이름입니다. 그 저장소 이름 자체가 저장소 값이에요. 그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레이드가 변수의 주소가 얼마냐? 그걸 알고 싶을 땐 and 그레이드 붙이면 되죠. 이렇게. and 그레이드는 뭐냐? 1244죠. 또 이 랭크 여기 1245번지에 5라는 정보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 그 변수의 이름을 랭크라고 했을 때 랭크는 5예요. 그 변수의 이름 자체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의미합니다. 랭크는 5인데 그러면 and하고 랭크를 붙여주면 이거는 1245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다시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되어 있던데 아무튼 이 변수명에다가 and를 붙이면 그 변수의 주소, 메모리상의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근데 이제 변수에 반대되는 말인데 변수는 값이 자꾸 바뀌는 그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값이 바뀌지 않아요. 고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수,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수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만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해요. 얘도 변수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한번 저장되면은 그 값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즉 콘스탄트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 같은 걸 선언할 때 상수 선언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const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면 요 변수는 값을 한번 저장하면은 절대 그다음부터는 바꾸지 못한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변수 상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변수처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값을 초기에 값을 저장해 버리면 그 값을 이제 바꾸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호상수라는 게 있는데 기호상수 그러니까 심볼릭 컨스탄트 이런 말을 쓰는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저장 공간이 할당되지 않는 상수예요. 어떤 이름을 줘놓고 거기에 값을 할당을 하는데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호상수, 심볼릭 컨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사용할 때는 아까 변수 상수를 할 때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지만 이때는 sharp define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매크로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터럴 상수. 리터럴 상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터럴이라는 개념은 그 이름을 가지지 않는 원값, 즉 변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이름을 주요하지 않고 그냥 코딩해서 그 값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원값 그대로의 상수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3.14 100 그래서 x는 y 더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100 같은 거는 그 원값을 그대로 코딩해서 사용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리터럴 상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콘스트 인티저 뭐 30 인티저는 30 해가지고 그 인티저 x는 30 하면 x라는 거는 변수 상수로 선언했는데 30을 저장하면 x라는 거는 메모리상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이 저장되죠. 그래서 이 30은 못 바꿔요. 그런데 이를 그러면서 뭐 z는 x 플러스 그 50 이러면은 x는 30 돼서 z는 80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값 자체를 그냥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리터럴 상수라고 해요. 이런 리터럴 상수는 종류가 많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y 플러스 3.1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실수 상수고 이런 건 정수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개념할 때는 보통 상수가 이런 상수예요. 그냥 상수할 때는 변수 상수 이름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콘스트 써가지고 하는 상수인데 그다음에 이제 리터럴 상수라는 게 이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접 값을 코딩해서 직접 써야 될 경우 이런 걸 쓰는데 가능하면 리터럴 상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일일이 찾아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수, 리터럴 상수는 꼭 필요하지 않은 바에는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하려면 변수 상수나 기호 상수를 갖고 사용을 해라.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리터럴 상수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차피 쓰는 거죠. 이런 변수와 이제 상수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이터 유형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코딩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로 쓰기도 하고 중간에 자기가 선언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정수를 쓸 때도 있고 실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자를 쓰기도 하고 문자열을 쓰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C에서는 코딩을 데이터를 이제 유형 갖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 언어가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 데이터 유형은 그 기본형하고 복합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형에 이제 집중을 할 텐데 기본형에는 그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자형에는 어떤 게 있고 정수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수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 컴플렉스 타입인데 배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타입, 그다음에 구조체, 뭐 유니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후반부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유형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요리를 만들 때 식재료와 그것을 보관할 그릇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식재료의 타입에 따라서 보관할 그릇의 크기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보관할
이 고추장을 보관할 그릇하고 감자를 보관할 그릇의 크기는 또 같지 않지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박을 넣어야 될 그 그릇하고 뭐 참외를 넣어야 될 그릇이 또 다른 것처럼 그렇지 않고 모든 식재료에 대해 동일한 크기의 그릇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그릇의 사용으로 그릇의 낭비 혹은 식재료의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형이 달라 보관할 그 저장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농구공을 이런 조그만 데다 집어넣을 수가 없고 또 이런 큰 데다가 야구공을 집어넣는 건 굉장히 낭비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정보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1바이트만 필요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건 2바이트 필요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건 4바이트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장할 저장소 크기도 거기에 맞춰서 크기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유형을 이제 보통 기본형이죠. 그 기본형을 분류해 보면 아까처럼 정수형과 문자형과 이제 실수형이라고 이제 있었죠. 이거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C는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수형은 이제 부동소수점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부동소수점에서 나중에 이제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음수와 양수가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는 이제 부호가 없죠. 플러스 양수니까. 근데 이제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정수가 있고 부호가 없는 정수가 있어요. 즉 양수만 쓰겠다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호가 있는 정수형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이 인트라고 그래요. 인트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입니다. 일반적인 정수로서 바이트 수는 크기, 즉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가 4바이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숏이라고 있습니다. 숏도 정수인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달라요. 2바이트를 저장할 공간은 그 숏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롱이라고 있습니다. 롱이라고 있는데 이제 롱형 정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롱형 정수도 일반 정수와 똑같이 4바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인트형 쓰면 되지 뭐 롱형은 왜 꼭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C라는 언어에서 롱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어떤 컴퓨터를 가면은 이 롱을 가지고 8바이트를 쓰는 그런 컴퓨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컴퓨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롱도 4바이트를 씁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호가 없는 양수죠. 양수인 경우는 이제 양수인 경우도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숏, 인트, 롱이 존재하는데 앞에다가 unsigned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unsigned int는 이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이거 4바이트 이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수가 int 같은 경우는 그냥 int는 빼기도 해요. 그냥 unsigned 이렇게만 해도 unsigned int다. 그런데 short이나 long인 경우는 unsigned에다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short 같은 경우는 2바이트니까 2바이트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길이가 2바이트인데 그러면 2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어느 숫자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갑니다. 즉 뭐냐면 마이너스 2의 16승 15승부터 플러스 2의 15승까지 가요. 2의 15승 빼기 1까지 가죠. 이거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의 15승이 3276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2768에서 이거 32768 빼기 1이기 때문에 32767이 되죠. 자, 여러분들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1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즉 2의 1승이에요. 0과 1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2의 1 0하고 1밖에 없고 그 다음에 2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0,
1, 2, 3. 그러니까 0은 00, 01, 10, 11 이렇게 되죠. 이건 양수일 때 그렇습니다. 즉 이 양수일 때는 2바이트면 0에서부터 65,535까지 가요. 즉 16비트가 되면은 이게 16비트니까 2에 0부터 해서 0, 다 0일 때가 0이고 이게 다 11111 갈 때가 2의 16승 빼기 1이에요. 그래서 65,535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양수인 경우는. 근데 음수인 경우는 요거의 반이 돼요. 왜냐면 반쪽은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양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음수 쪽이 하나 더 크고 양수 쪽은 하나 작죠? 요건 이제 나중에 0 때문에 그렇습니다. 0이라는 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없죠. 만일 0도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었다면 똑같이 반반씩 나눠질 텐데 0은 하나인데 이건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0 때문에 이제 크기 요 범위수가 조금 달라지죠. 요 나중에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호 때문에 그랬어요. 음수, 양수를 나눌 때는 이제 반반씩 음수와 양수를 표현한 사인을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비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2의 15승이 됩니다. 양수일 때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6비트를 갖고 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기가 이렇게 전 범위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인 경우는 양수인 경우는 이게 거의 40억입니다. 40억까지 표현 가능하고 롱도 마찬가지로 데이바이틱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은 자세하게 나누면 총 6가지가 나눠지죠. 숏, 인트, 롱인데 그것에 대해서 언사인드 양수 표현법이기 때문에 타입은 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부터 먼저 보면 실수형은 2가지 타입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플롯이라는 타입하고 더블이라는 타입이에요. 이제 플롯하면 이제 2배 정밀도 부동소 수점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블 프리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블 프리시전 정밀도를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배 정밀도, 배 정밀도, 플롯은 단일 정밀도의 단정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싱글 프리시전이죠. 그래서 얘는 4바이트 갖고 표현합니다. 길이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 갖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이진수 가지고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즉 소수점 표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형, 그래서 실수형은 플롯, 더블 2가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문자형은 이제 부호가 있는 문자형이 있고 부호를 없이 우리가 문자에 무슨 부호가 있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문자를 이제 부호를 갖고 정수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캐릭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형, 그래서 CHAR 캐릭터 타입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 속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 부호가 있으니까 정수처럼 1바이트 정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2의 7승에서 2의 7승 빼기 1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문자 및 부호가 없는 unsigned 캐릭터는 그러니까 0부터 다 표현하니까 0에서 255 똑같이 1바이트인데 그래서 나중에 문자를 가지고도 정수로 대신 쓸 수 있어요. 물론 문자형을 갖고 이 문자형은 정수를 하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정수를 표현하는데 1바이트면 된다. 그러면 캐릭터 타입을 쓰면 됩니다. 굳이 숏이나 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에서는 기본형의 데이터 유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총 10가지를 제공하고 있죠. 숏, 인트, 롱. 요건 이제 부호가 있는 거, 부호가 없는 것도 3가지. 그 다음에 문자형도 부호가 있는 1바이트 정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없는 경우, 부호가 없이 양수로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제공해주고 실수도 플로트와 더블 이렇게 2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요 바이트 수, 그것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 즉 저장소의 크기, 그거 크기는 바이트 수로 나타내요. 그리고 그 저장소 크기에 맞춰서 그 속에 표현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이제 그것이 다 달라집니다. 즉 재료가 다 달라지듯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도 이제 크기는 바이트 수로 나타냅니다.
자, 아까 이제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identifier, variable identifier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마음대로 붙인다고 얘기는 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 가능한 거는 알파벳 문자하고 숫자 그리고 밑줄 문자 언더스코어죠. 이거로 구성해요. 그러나 시작 문자는 반드시 알파벳이나 요걸로 써야 된다. 밑줄 문자로 써야 돼요. 숫자 갖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예약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혹은 예약어와 동일한 변수명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거는 sum 괜찮죠. 알파벳으로 시작했죠. 이것도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니까 괜찮죠. 이것도 괜찮죠. 얘도 괜찮아요. 얘는 안 됩니다. 왜?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러 이것도 안 됩니다. 왜? 달러라는 특별 기호를 썼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문자와 숫자, 밑줄 문자는 까지 가능하다. 더블 이거는 왜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더블이라는 변수 유형을 나타내는 C 언어에서 C만이 사용하는 특별 키워드 혹은 예약어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죠? 그래서 C가 그러면 제공해주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변수명으로 쓰면 안 되죠. 요것들입니다. 총 몇 개가 있냐면 한 32개가 되네요. 그래서 오토, 더블, 인트, 스트럭트, 브레이크, 엘스, 롱, 스위치, 케이스, 이넘, 레지스터, 타입, 데피니션, 캐릭터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변수명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절로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 코딩을 하다 보면. 자, 그럼 변수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변수를 쓸 건가, 어떤 데이터를 쓸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변수의 선언이라고 해요. variable declar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시에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과 유형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에다가 데이터 유형을 적어주고 아까 이제 10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 배웠죠. 그 중에 하나 타입을 여러분이 쓰고 그리고 변수 이름을 주어주고 이 이름은 규칙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에 맞춰서 변수 이름을 붙여주고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쉽죠? 예를 들자면 문자형 내가 문자 타입의 그 데이터를 쓴다. 그럼 그걸 저장할 저장 장소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을 쓰겠다. 그 이름은 C로 하겠다. 정수형을 쓰겠다 하면 int를 하고 i로 하겠다. 그 다음에 더블 프리션 실수를 쓰겠다 그러면 더블 해주고 interest rate 이자율. 이 이름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지만 그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단정도 실수형을 하겠다 그러면 float하고 height, width 이렇게 콤마로서 여러 개를 같이 선언해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제 코딩의 시작입니다. 변수 선언부터. 그래서 이 변수를 선언하면 이제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이제 변수로 데이터 저장할 때는 이 꼴 등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학에서 사용하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 좌측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꼴이라는 거는 이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 C, int i, 더블 interest rate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 C에는 문자형을 저장하니까 C에는 문자 A를 저장하겠다. 이게 싱글 문자를 저장할 때는 어퍼스트로피 하나를 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문자형 변수 C에 문자 하나를 A라는 문자를 저장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아까 했죠. 코딩에다 직접 이런 문자를 쓴 건 리터럴이라고 했죠. 문자형 리터럴이에요. 그 다음에 i에다가는 6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리터럴이죠. 정수형 리터럴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리스트 레이트 이자율에는 4.9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이 4.9를 집어넣은 이건 실수형 리터럴이죠.
요건 다 리터럴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저장소 1바이트짜리죠. 1바이트짜리에 C라는 문자의 문자형의 타입을 변수를 이제 이름을 C로 지어 놓은 거예요. 요 저장소 C, 요 저장소 I, 요 저장소는 interested A. 그래서 거기다가 A라는 문자를 저장한 거고. 그래서 C를 가지고 놀거나 A라는 문자는 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C를 우리가 이제 다른 뭐 문자로 또 이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뭐 C2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C는 결국 이쪽에 A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도 A가 저장돼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거기에 저장된 값하고 대응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초기화 시킬 때가 있는데 초기화라는 것은 선언하면서 그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지정해 주는 걸 우리가 초기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니셜라이즈 시킨다고 그러는데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 그래서 자료형을 붙여주고 변수 이름 하면서 equal 하면서 초기값 자기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변수의 초기화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화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화하여 변수를 선언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초기화 이거 안 한 거죠. 이렇게 타입을 3개를 선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느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캐릭터 C를 만들 타입을 선언하면서 거기다 초기 A라는 문자 값을 넣어주고 정수 I 타입을 선언하면서 7을 넣어주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더블 타입으로 신원하면서 0.0을 넣어주고 이게 이제 초기화하면서 그냥 선언하면서 값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할 게 없다 그러면 보통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면 이건 초기화가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작업에서 지금 이건 초기화가 필요한가 아닌가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판단하기 싫으면 귀찮으면 처음 초기값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 선언의 위치가 있는데 변수 선언은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코딩 시작 전에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는 선언 자체와 그 변수 선언 자체와 선언되는 위치 그리고 부가되는 이제 접근 지정자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접근 지정자에 따라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선언 자체만 이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수는 블록의 내부 혹은 외부에 선언될 수가 있어요. 블록 내부 즉 내부의 시작 부분에는 내부에 시작되는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다. 로컬 베어리라고 그리고 함수 블록의 외부에 선언되는 경우는 우리가 전역 변수, 글로벌 베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블록이라면 이제 중괄호죠. 이 중괄호 내부에 일반적으로 선언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것들은 코딩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코딩 시작한 거죠. 카운트 제로 인덱스 이 코딩 시작했는데 그 뒤에다 변수 선언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로, 여기는 1 초기화를 시키면서 또 int sum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초기화 안 시킨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카운트에다 0 인덱스에다가 1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주는 행위는 이미 코딩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선언이다. 그리고 이런 변수는 이 함수 블록 내부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로컬 베리어블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은 중괄호 밖에 선언됩니다.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거는 다 지역 변수예요. 중괄호 바깥에 선언되는 게 이제 함수 블록 외부. 이게 이제 전역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역 변수의 의미는 좀 이따 살펴봅시다. 자, 이 변수 선언 자체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 변수 선언 자체와 선언되는 위치 그리고 부가되는 변수에 붙일 수 있는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modifier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변수의 어떤 의미가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럼 먼저 변수 선언 자체 이 선언 자체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변수에 관한 정보가 뭐냐면 일단 변수를 선언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int x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 변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죠. 변수의 이름하고 변수의 타입 알죠? 유형 정수 타입이나 그 다음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주메모리상 변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알는 거예요. 즉 몇 바이트를 차지하면 인트니까 이거 4바이트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정수 타입이니까 음수와 양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요 저장소, 이 정수 타입의 저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값의 표현 가능한 범위를 알 수 있겠죠. 아까 거기서 다 설명했죠. 여기서 4바이트로 선언한 인트 같은 경우는 4바이트를 잡으면서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사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를 여기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변수 선언 자체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듯이 변수 선언의 위치는 블록 내부냐 외부냐만 결정됩니다.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블록 내부에 선언되는 건 로컬 변수로서 지역 변수라고 했죠. 블록 외부에 선언되는 경우는 이제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에 따라서 변수의 유효 영역, 스코프라고 해요. 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 즉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변수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유효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로컬 변수, 즉 블록 내부에 선언된 건 그 블록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블록 바깥에서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당연히 그게 유효, 즉 블록 안에 코딩할 때는 블록 안에 코딩에서는 이 변수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블록 바깥에 있는 다른 쪽에서는 이걸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 영역이 이 블록 내부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블록 밖에 선언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블록 밖에 선언되면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수가 선언된 밑에 있는 선언된 밑에 있는 모든 블록은 그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x 이렇게 선언하고 뭐 여기에 이제 함수 블록이 있고 또 함수 블록이 또 있을 때 요 블록이 다 int x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의 수명을 알 수 있다. 라이프 타임을 알 수 있다. 전역 변수, 이 지역 변수, 즉 블록 내부에 선언된 변수들은 이 블록이 끝나면은 종료되면 이 변수 다 사라져요. 즉 수명을 다 한 거예요. 즉 그 영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요 블록이 이제 함수가 끝나면은 이 변수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오토매틱 변수라고도 해요. 오토 변수라고.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즉 자동으로 생성됐다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이제 전역 변수는 이 블록 바깥에 선언된 변수는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블록들의 세트로 구성된 C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C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말하자면 전역 변수의 수명이고 라이프 타임이고 로컬 변수는 그 해당 블록, 그 로컬 변수가 선언된 블록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만 라이프 타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해 가겠는데 나머지가 이제 변수에 부과되는 접근 지정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붙을 수 있는 전역 변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오토라는 게 있는데 오토는 지역 변수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nt x 하면은 여기 자동적으로 오토가 있는 거나 같아요. 근데 이거 생략을 합니다. 이 지역 변수는 이제 블록 안에 선언되는. 그래서 요 변수들은 지역에서 지역 요 블록이 시작되면 생성되고 또 끝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자동 이걸 오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토도 이제 요거는 별로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토는 그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라는 지정자가 있는데 스태틱 int x 이제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럼 이 스태틱이 붙을 때하고 안 붙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런 스태틱 지정자를 함수 블록 안에 선언되는 지역 변수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전역 변수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걸 설명해 줘봐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턴 지정자가 익스터널이라는 뜻인데 요 익스턴 지정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에. 그래서 그 변수를 사용하는
해당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에 사용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즉 여기는 변수가 없는데 다른 파일에 그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걸 내가 쓰겠다. 이럴 때 extern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extern int x 이렇게 써놨다면은 이 x라는 거는 내가 선언을 안 한 거예요. 이 x라는 변수는 내가 선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a.c, b.c, c.c 이렇게 나중에 큰 프로그램을 만들면 소스 파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x라는 변수가 int x는 요 b.c에 선언되어 있는데 내 a.c에서 요 int x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extern 해가지고 int x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있는 x를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선언해서 쓰는 게 아니고 즉 요 x를 b라는 파일과 a라는 파일에서 공유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extern은 여러 파일에서 같은 변수를 서로 동일하게 쓸 경우 extern이라는 걸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